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제31회 기출문제 민법 68번 해설 들어갑니다. 68번이 지금 쌍무계약상 위험부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쌍무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관계가 있는 채권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여기 지금 먼저 조문을 한번 보셔야겠습니다. 537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겁니다.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이행불능입니다. 이행불능,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때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행불능의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겁니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채무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니까요. 그 다음에 538조 기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채권자 기책사유.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여기는 책임 없는 사유였죠. 책임 없는 사유는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여기는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는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했는데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입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수령지체가 있습니다. 채권자 지체, 수령지체.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그러니까 채무자는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538조와 537조가 내용이 다릅니다. 이제 지문 보시죠. 68조 1항 지문. 계약 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하여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거 맞습니다. 왜 맞는가 하면요, 이 계약에서 위험부담은 임의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로 민법 내용과 다르게 약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답이 2번인데요.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이게 지금 틀린 것을 지금 물어봤는데, 이거는 답이 워낙 명확해 가지고 이 2번까지만 지문을 읽어보면 바로 답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점수를 주기 위한 시험 문제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맞는 지문을 틀린 지문을 고르기죠. 틀린 지문인데 위험부담은 후발적 불능입니다. 후발적 불능이 뭔가 지금 필요한데요. 그 다음에 위험부담은 책임 없는 사유인데 책임이 있는 사유니까 이게 지금 틀렸습니다. 그리고 후발적 불능은 매매 계약이 성립한 후에 불능이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가 후발적 불능입니다. 성립 후에요. 쌍무계약은 후발적 불능인데, 쌍무계약은 후발적 불능이 있을 경우에 위험부담에 관한 법리가 적용이 되는데 책임이 없는 사유여야 되니까 이건 책임이 있는 사유여야 되니까 여기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답이 명확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답이 명확하니까 이거 점수 주기 위하여 낸 문제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험부담은 책임 없는 사유가 있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매매 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 수용된 경우, 토지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강제 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판례인데 이게 맞는 말입니다. 이게 요거는 지금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는데, 대상 청구권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 대상 청구권은 민법에 나오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 조문만 읽어보셔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예, 토지 매매계약. 매매계약을 했는데 매도인이 있겠죠. 매도인.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의무.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 토지 매매 계약이 강제 수용이 토지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 토지가 강제 수용이 됐다면은 이 강제 수용은 매도인 책임도 아니고 매수인 책임도 아닙니다. 그래서 쌍방이 책임 없는 사유로 지금 강제 수용이 된 겁니다. 공공사업을 하기 위하여 강제 수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제 수용이 되면은 당사자 쌍방, 매도인 매수인 쌍방에 책임 없는 사유이니까 이연부담 법리가 적용되는데, 여기서 이 토지 매매 계약 했다면 토지에 대한 강제 수용으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나오겠죠. 보상금을 받는데 매수인이 매도인이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상금을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을 못 받으니까, 소유권 이전을 못 받으면은 소유권 이전이 안 되니까,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대신 이 보상금을 대신 청구한다. 대상은 대신하여 보상을 받는다, 그런 뜻인데, 대신하여 상한을 받는다, 뭐 그런 뜻입니다. 요거 있던가? 네, 맞네. 대상 청구권. 그래서 이 대신 청구한 것을 대상 청구권인데, 보상금을 대상 청구하는 겁니다. 보상금을 대상 청구. 이 대상 청구권을 매수인이 행사하면은 매도인은 이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있으니까요. 이 매매대금은 매도인에게 지급해야겠죠. 이렇게. 그래야 쌍무계약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매도인이죠.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판례를 한번 볼까요? 대상 청구권은 매매 목적물 토지가 강제 수용이 되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 되었지만은 매도인이 받게 되는 수용보상금이 있고, 이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대신 대상하여 대신하여 받는 청구권이 대상 청구권이고, 수용보상금을 토지 대신 토지 소유권 이전 대신 청구하는 겁니다. 판례를 보면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급부가 이행불능이 된 사정의 결과로 상대방이 취득한 대상에 대하여 급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급부 청구권,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되, 그 당사자 일방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 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바, 즉 여기 이 사례 문제는 매매계약이니까 매매대금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겁니다. 됐고요. 이제 4번 채권자 수령지체. 채권자 수령지체 요거는 538조 1항 2문회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수령지체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의 제공을 했지만은 채권자가 수령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행기 즉 변제기가 되면은 변제를 해야죠. 이행을 해야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수령을 해야 되는데 수령을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잘 이 규정 내용이 이게 규정인데요. 538조 1항 2문입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전항과 같으니까 전항이 아니고 일문과 같으니까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전체로 한번 읽어보시면은 채권자 기책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으니까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 지문 자체만 갖고는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 그림을 한번 그려가지고 보시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매매 계약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자동차 매매 계약. 자동차 매매 계약이 있고, 이거 매도인.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고, 이전 의무.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근데 지금 쌍무계약입니다. 이게 쌍무계약이니까 쌍방이 채무를 지고 채권을 가진 거예요. 채권 채무를 가지게 됩니다.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는 매수인 측에서 보면은 소유권 이전 받을 채권입니다. 소유권 이전 받을 채권이고,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매도인 측에서 보면은 대금 채권입니다. 이렇게 쌍무계약에서는 입장을 바꿔서 보면 상대방의 채무는 나의 채권이고 나의 채무는 상대방의 채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동차 매매인데 수령지체가 발생합니다. 이행기에 이행을 매도인이 이행기에 이행을 제공했는데, 자동차를 제공했는데 매수인이 수령을 안 받아요. 그러면은 이 수령지체 중에 이게 침수로 해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침수로 폐차가 됐다고 합시다. 침수로 폐차되면 이행불능이 되죠. 홍수가 나면은 이 홍수는 당사자 쌍방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입니다. 이 수령지체, 이 소유권 이전받을 채권이, 이 소유권을 이전받을 채권은 매수인이 이제 여기서 채권자가 됩니다. 소유권이 이전받은 거는 매수인이 채권자가 되는데, 매수인이 채권자가 수령지체를 하는 중에 홍수가 나가지고 침수돼서 폐차를 했다. 그러면은 이 소유권을 이전받을 채권은 매수인이 채권자가 되고, 매도인이 채무자가 됩니다. 이게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할 채무가 있죠. 소유권 이전 채무, 소유권 이전 의무니까요. 매도인이 채무자입니다. 여기서 채무자인데, 채권자의 수령지체로 이행불능이 됐으면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권자 수령지체 중에 이행불능이 되면은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은 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할 채무자가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이 이행불능이 됐지만은 이 대금 채권, 자동차 대금 채권, 대금을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그 얘기입니다, 이게.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대금 채권, 이거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이거 아닙니다. 이거 또 말썽입니다. 대금, 자동차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조문만 가지고 보시면은 이 구체적인 사례를 만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는데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매수인이 자동차 매매 계약에서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 받을 채권자입니다. 매도인은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할 채무자이고, 이렇게 채권자 채무자가 쌍무 계약에서는 서로 이렇게 입장이 상반되기 때문에 이 반대 입장에서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이 실제 사례로 들어가면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5번,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 채권자 기책 사유로 인한 이행 불능,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법조문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 똑같은 그림으로 똑같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지 여기는 홍수가 나가지고 책임 없는 사유로 이제 침수 폐차가 됐는데 홍수 안 나고 자동차 교통사고가 매도인이 교통사고를 매도인이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교통사고를 내갖고 본인이 어디가 전봇대 전주에 부딪혀가지고 폐차했다 하면은 매도인의 기책사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죠. 입장을 바꿔보면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9번 들어갑니다.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방에 개가 있는데 지금 애완견이 있는데 소리를 이렇게 냅니다. 죄송합니다.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대금 채권을 병에게 기속. 갑이 매도인입니다. 매도인 갑. 을에게 매도 을이 매수인입니다. 대금 채권은 병에게 기속시키기로. 병은 제3자입니다. 대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반려동물 애완견들이 방에 있어가지고요. 자꾸 이렇게 소음을 냅니다. 병은 을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문 보시기 전에 먼저 판례 한번 보고, 이 68번 판례요.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급부가 이행불능이 된 사정의 결과로 상대방이 취득한 대상에 대하여 급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 일방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 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바, 이렇게 지금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의 급부인 매매대금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이게 지금 69번 이 지문이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 당사자가 갑과 을이 있다면
이 갑과 을 외에 제3자 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1항을 보시면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자 전항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병은 을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니까 제3자의 권리가 지금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541조 제3자 권리의 확정 539조 이 규정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3자의 병의 권리가 생겼다면 당사자인 이 매매에서 지문에서 매매인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를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42조 채무자 항변권 여기에서 매매에서 채무자가 항변권을 가질 수 있는데 쌍무계약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습니다. 매매는 쌍무계약이고요. 쌍무계약이니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데 채무자는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매매 당사자인 갑과 을은 제3자 병에 대하여 이 동시이행 항변권으로서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3자 권리가 확정돼도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지문을 보시죠. 보충 설명으로 제가 지금 1번은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합의 해지할 수 있다. 합의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옳은 것을 고르기인데 이건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요, 541조에서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하므로 539조 2에 의하여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갑과 을은 그 계약을 합의 해지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제3자는 병이죠. 제3자가 병. 제3자 병이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는 갑과 을은 그 계약을 합의 해지하지 못합니다. 합의 해지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2번 지문은 을이 대금 지급체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서 갑과 을이 그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계약의 당사자이고 을이 대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병에게 계약 해제권이 없습니다. 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병은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맞습니다. 갑은 을이 이익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 되고, 그러니까 갑이 매도인인데 을이 채무 불이행은 을은 지금 매수인이기 때문에 을이 채무 불이행을 했다는 얘기는 매매 대금 채권 매수인 을이 채무 불이행을 했다는 얘기는 대금 채권 매매 대금을 병에게 이거 한자 다시 씁니다. 제가 태블릿 펜에 지금 아직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대금을 병에게 지급을 안 했습니다. 병에게 대금을 지급 안 했으니까 채무 불이행이 된 겁니다. 병에게 미지급 했으니까
채무자 의뢰 채무 불이행이 된 겁니다. 매매 계약에서 채무 불이행이 됐으니까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이 됐으니까 해지하죠. 해지하면은 병은 이미 권리가 확정이 됐는데 병은 을에게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해가지고 이미 권리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병은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 이게 3번 해설을 볼까요? 갑은 을이 이익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 되고, 을이 이익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 되고, 갑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가 되면 대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병은 채무자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체하는 경우 을은 병에 대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갑의 대금 지급 의무와 아니죠. 을의 대금, 이 갑이 아니고 을입니다. 을의 대금 지급 의무와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이므로 을의 대금 지급 의무,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을은 여기서 지금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체했죠. 갑이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채무를 지금 불이행한 겁니다. 이전 등기를 지체하는 겁니다. 지체하면은, 지체했다는 얘기는 뭐 불이행했다는 얘기입니다. 불이행하고 있으면은 을은 병에 대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거절할 수 있냐면 갑과 을의 계약의 기한, 쌍무계약의 기한 동시행, 쌍무계약의 기한 동시행 항변으로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체하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 동시이행의 항변으로서 병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을이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채무 불이행을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죠.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을이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을은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병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병은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병의 권리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병은 이 대금 반환을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병은 이 매매 대금의 반환을 을에게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을은 병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대신 갑에게 이거 매매 대금 반환을 청구해야겠죠. 즉 갑의 채무 불이행, 즉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원상 회복을 해야 하는데, 갑은 여기서 이 대금 반환을 해야 하는데 이 병의 권리가 확정돼 병은 반환하지 않아도 되고 매매계약 당사자인 갑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정도로 하시면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이 법률관계를 아시겠죠. 이해가 아마 되실 겁니다. 70번으로 넘어갑니다. 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이거는 먼저 이 정문을 한번 보실까요? 정문이 아니라 바로 정문 먼저 보시죠. 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최고는 빨리 이행하라고 재촉하는 거죠. 최고.
그 다음에 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을 보시면은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불이행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겠는데 해제할 수 있답니다. 이거 판례인데요. 판례를 제가 지금 안 적어놨네요.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은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3번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거 맞습니다. 546조 이행불능과 해제에서 채무자는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입니다. 이미 이행불능으로 이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해야죠. 해제하면은 채권자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쌍무계약에서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다른 일방은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행을 하게 되면은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데 이행불능으로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아 가지고 계약을 해제하는데 굳이 내가 동시 이행관계에는 급부를 이행에 제공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 이것도 판례입니다. 이게 대판 9호다 5929 판례입니다.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 판례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문입니다.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해지가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의사표시가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제 여기는 해지 하나만 있는데 547조에는 해제권의 불가분성 해가지고 해제에도 이 불가분성이 적용됩니다. 불가분이란 얘기는 쪼갤 수 없다는 거죠.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제권자가 상대방이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몇 사람에게 하면 안 되고 전원에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숫자를 나눠가지고 몇 명을 하고 몇 명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해야 한다. 맞습니다.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해제의 불가분성입니다. 이건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70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녹화를 하는 도중에 자꾸 이게 걔가 소리를 내가지고 소음이 들어갔는데 이거를 편집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지금 편집한 프로그램이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못 고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